봅시다. 우리 저번 주에 이거 숙제로 단백질이랑 지방 해오라고 했는데 저번 주에 온 사람이 몇 명이 없나? 그래서 같이 이거부터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녹말은 우리 했고 단백질이랑 지방만 보면은 되는데 단백질부터 보면은요. 단백질은 처음에 어디서 소화가 되냐면은 위에서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위치 소화 효소를 보면은 위에서 소화가 되고요. 위에서 처음에 뭐가 나와? 펩신이라는 게 나와서요. 단백질 중간 분해 산물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얘네 이름이 궁금한 친구들은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펩신이 나와서 한번 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장에 가서요. 트립신이라는 애가 나와서 이 중간분해 산물을요. 중간분해 그냥 이렇게 쓸게요. 중간분해 산물을요.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합니다. 근데 이때 아미노산은 완전 분해가 되지 않은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완전 분해 아니다. 그 다음에 다시 소장에서 한 번 더 펩티데이스라는 효소가 나와서요. 완전 분해된 아미노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최종 분해까지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을 볼 건데 지방은 처음에 얘도 똑같이 소장에서 시작을 하는데 얘는 처음에는요. 유화 작용을 하는 건데 유화는 소화효소를 동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방을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쪼갠다. 다른 말로 유화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유화된 지방을 가지고요. 소장에서 다시 라이페이스라는 소화효소가 나와서 지방을요. 지방산이랑요.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를 하는데 지방이 원래 이 머리에다가 다리 3개 달린 것처럼 생겼는데 이게 분해가 되면은 머리 하나에 다리 하나 그리고 다리로 분해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다 했고 넘겨서 오늘부터는 순환계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근데 순환계는 얘들아 엄청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쌤이 지금부터 영어 정리를 해줄 건데 복잡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꼭 복습을 해보셔야 돼요. 순환계 설명할 때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할 테니까 색깔 다른 볼펜이 있으면은요 쌤이랑 똑같이 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심장의 구조는요. 심방이 2개가 있고요. 심실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심방이잖아 지금. 방은 우리가 들어오는 거야. 우리도 방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방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들어오는 곳이 심방입니다. 그래서 심방은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볼 때는 얘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 같겠지만 우리 몸을 보면 여기가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오른쪽이어서 우심방, 여기가 왼쪽이어서 좌심방이에요. 헷갈리지 맙시다. 그리고 심방 밑에요. 2개의 심실이 있어요. 이렇게 심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우심실이고요. 여기가 좌심실인데 심방이 심장으로 피가 들어오는 거라 했으니까 심실은 반대로 심장에서 피가 심장에서 나가는 거를 심실이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우리 심방은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 심장으로 피가 들어오려면 혈관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잖아. 그래서 그 들어오는 혈관은 정맥이라고 할 거고요. 정맥은 무조건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가 통하는 루트야. 그리고 심장에서 나가서 뭐 폐로 가든지 온몸으로 가든지 아무튼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통하는 루트를 동맥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동맥은 심실이랑 연결이 되고요. 정맥은 심방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또 볼게 그리고 이따가 같이 볼 건데요. 동맥혈이랑 정맥혈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 동맥혈이랑 정맥혈은 동맥, 정맥이랑 완전 다른 개념이야 얘들아. 동맥혈은요 산소가 많고 CO2가 작은 애들을 동맥혈이라고 하고요. 정맥혈은요 산소가 작고요 CO2가 많은 애들을 정맥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에서 산소를 일단 숨을 쉬어가지고 폐에서 깨끗한 산소가 있잖아. 그래서 산소가 많으면은 우리는 항상 순환계인 심장을 통해서 어디로 다 전달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폐에서 들어와서 심장까지 들어오는, 폐에서 연결돼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일단 정맥인데 폐랑 연결돼 있는 폐 정맥은 동맥혈에 포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심장에서 나가는데 온몸으로 순환하는 건 대를 붙여요. 폐 말고 대. 그래서 심장에서 나가서 온몸으로 순환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건 대동맥도 산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폐정맥이랑 대동맥은 동맥혈에 포함이 되고요. 다음 정맥혈은 산소가 작고 CO2가 많은 건데 우리 온몸에서 이제 노폐물이 쌓였어. 온몸에서 노폐물이 쌓여서 이 노폐물이 심장으로 들어와서 뭐 순환계로 들어와가지고 호흡계로 빠져나가게 되겠지. 그러면은 일단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정맥이고요. 온몸에서 노폐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니까 대정맥이 정맥혈에 포함이 될 거고 이제 심장에서 노폐물을 받았어. 그러면은 어디로 내보내야 돼? 코로 내보내야겠죠. 그래서 폐를 거쳐서 뭐 코로 내보내야 되니까 폐를 향해서 나가야 돼. 그래서 심장에서 나가는 건 동맥이고 폐로 나가는 거니까 폐동맥도 정맥혈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만 아셔도 순환계 거의 끝났어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자, 그래서 보시면 심방에서는 아까 방이라고 했으니까 피가 들어오는 곳이라고 했고 혈액이 들어오는 거고 이 혈액이 들어오는 루트는 우리가
정맥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래서 심방은 정맥이랑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심실은요. 우리가 이제 피가 들어왔으니까 나가는 곳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피가 나가는 곳이요. 혈액이 나가는 곳이 심실이고 얘는 동맥 피가 나가는 루트를 동맥이라고 하기로 했다. 그래서 심실은 동맥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요. 혈액이 들어오기 전에요.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심장이 이렇게 있어. 근데 심장에서 피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지금 정맥이잖아. 정맥은 얘들아 이미 이 온몸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을 타고 들어오면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미 모세혈관을 거쳤기 때문에 혈압이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혈압이 낮기 때문에 뭐 내벽이 두껍고 이런 성질이 없는 거고, 반면에 동맥은 이제 심장에서 갓 나가는 거잖아. 근데 우리 심장에서 피를 어떻게 내보내요? 뛰면서 내보내지. 쥐어짜잖아. 그래서 이 압력으로 내보내는데 쿵쾅쿵쾅 압력이 쾅쾅 하는데 심장의 압력이 생각보다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이 심실은요 내벽이 두껍지 않으면은 찢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 심장의 압력이 엄청 크기 때문에 내벽이 두껍고요. 심방에 비해 크기가 엄청 큽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심장 내에서 피가 거꾸로 돌면 안 되잖아.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가야 되잖아. 그래서 심장 내에서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판막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판막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강의실 문처럼 한쪽으로만 열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들어올 때는 이걸 밀고 들어가야 되고 나갈 때는 밀면은 못 나가지. 근데 한 방향으로 간다 했으니까 얘는 한쪽으로만 열리는 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 역류하는 걸 방지해 주고요. 얘는 이따 밑에서 보면은 심방과 뭐 심실 사이에서도 위치하고 어디에서 위치하는데, 아까 정맥은 혈액이 모세혈관을 이미 탔기 때문에 혈압이 엄청 낮다고 했잖아. 그래서 엄청 낮기 때문에 역류할 수 있단 말이야. 속도가 엄청 느려서. 그래서 이 정맥에도 판막이 존재를 하고요. 또 림프관에도 판막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 페이지에선 여기까지만 보고 밑으로 더 내려갈게요. 자, 그래서 방금 다 했는데 심방에는요. 심방은 우리가 피가 들어오는 거고요. 피가 들어오는 거니까 정맥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 심실은 피가 나가는 거고, 그래서 동맥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좌심방이랑 우심방이 있는데, 좌심방, 우심방은 이따 나중에 그림으로 한 번 더 볼 거고요. 얘네들은 뭐 폐정맥이랑 연결되어 있고 대정맥이랑 연결되어 있고 해서 피가 들어오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좌심실, 우심실이 있고 얘는 대동맥이랑 연결되고 폐동맥이랑 연결되어 있다. 이거는 다 밑에 그림에서 순환하는 거 보면서 같이 다시 볼게요. 그 다음 판막이 존재를 하는데 3천판, 2천판, 그리고 반월판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3천판은요 우심방이랑 우심실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 드라마 우영우 아시죠? 우영우처럼 얘도 우, 삼, 우라고 외우세요. 그래서 우심실과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3천판이 있다. 그 다음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도 있어야 되는데 얘를 좌로 외우시고요. 그리고 좌심실과 대동맥,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에는 반월판이 존재한다. 이 정도 판막은 이름 정도랑 어디에 위치하는지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환 과정을 보기 전에 혈액에 대해서 잠깐 볼 건데, 여기는 조금만 설명하고 넘어갈 테니까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혈액은 혈구랑 혈장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심 분리기에 혈액을 넣고 돌리면은요 이렇게 빨간 색깔이 한 40에서 45% 정도 차지하고요. 여기 뭔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55% 정도 이렇게 물이 노란 색깔 물이에요. 이건 노란색 물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빨간 색깔이 바로 혈구 중에 적혈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있는 게 백혈구랑 혈소판이고 그리고 이 55%의 노란 색깔 물이 혈장이 됩니다. 그래서 혈장은 99%는 다 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1%가 영양소, 호르몬, 항체 등이 섞여 있고요. 혈구에서 적혈구가 빨간 색깔을 띠는 거 그리고 백혈구, 혈소판이 이 정도로 조금만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이 특징을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적혈구는 생김새가 우리가 익숙하죠. 이 동그라미에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 얘는 오목한 원반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일 때보다 밑으로 좀 더 튀어나와 있으면 표면적이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표면적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얘네들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생성되는 곳은 다 골수고요. 얘네가 수명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수명이 지나면은 다 늙어버려. 그럼 늙어버리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파괴를 해야 되는데요. 이 파괴하는 장소가요.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읽어보세요. 이따가. 그리고 적혈구의 기능은요. 여기에 산소 기체를 싣고 가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산소를 운반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 아플 때 뭐 백혈구가 나와가지고 상처 치료해준다 하는 것처럼 식균작용, 항체 생성 등의 역할을 백혈구가 하고 혈소판은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 이 정도만 이건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리고 적혈구는요 핵이 없고요. 백혈구는요 여기 보시면 이름부터가 단핵이니까 핵이 있고 이거를 백혈구에 핵이 있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액체를 뿌려서 염색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진하게 핵이 있는 부분이 나타나게 돼서 얘는 핵이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혈소판은 그림만 봤을 땐 여기 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혈소판은 핵이 없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혈관을 볼 건데 자 일단 근육 조직이 발달한 얘가 동맥이고요. 그리고 얘가 정맥이에요. 그리고 동맥이랑 정맥을 이어주는 이렇게 동맥이랑 정맥을 이어주는 얘가 모세혈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동맥은 뭐랑 연결돼 있다 했었지? 동맥은 심실이랑 연결되어 있고요. 심실은 심장에서 나간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 정맥은요. 여기 칸이 없어서 옆에 쓸게. 정맥은 뭐랑 연결돼 있냐면 심방이랑 연결이 돼 있고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루트, 혈액의 루트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동맥은 심실이랑 연결되어 있고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다 다 봤고 그리고 동맥은 혈압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 이유가 아까 설명을 했죠. 왜 혈압이 높다고? 혈액이 얘는 심장에서 나가야 되는 거니까 혈액이 나갈 때 수축하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고 그래서 혈압이 높기 때문에 이 압력
압력이 높아서 수축할 때마다 수축했다 폈다 수축했다 폈다 할 때마다 뛰는 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동맥혈을 짚으면 맥박 알 수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혈압이 높아서 맥박이 짚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고 하는 말이지만 동맥이 중요하다, 동맥 찌르면 죽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만큼 동맥은 중요하고 피가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몸속 깊은 곳에서 분포를 하게 됩니다. 얘가 얕은 곳, 이 피부 근처에서 발달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만 쓸려도 피 팡 터지고 난리 나서 죽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몸속 깊은 곳에 분포를 하게 된다. 밑으로 내려가서 모세혈관 말고 정맥부터 같이 볼게요. 정맥은 아까 말했듯이 심장으로 들어오는 심방과 연결되어 있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들어온다. 근데 정맥은 동맥에 비해서 혈압이 낮은데요. 이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비교적으로 심장에서 멀리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얘는 이미 심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모세혈관을 거쳐왔기 때문에 모세혈관에 의해 혈압이 낮아져 있다. 그리고 정맥은 동맥에 비해서 몸의 표면에 분포를 하게 되고요. 아까 말했듯이 정맥은 판막이 존재하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혈압이 너무 낮아서 혈액이 역류할 수가 있어요. 얘는 이렇게 쏴주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쏴주는 힘이 없으니까 가다가 뒤로 역류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판막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동맥이랑 정맥을 이어주는 애가 모세혈관이다. 근데 이 모세혈관은요, 조직세포랑 물질 교환을 하는데 쌤은 조직세포 말고 폐랑 조직세포 모두를 볼게요. 폐랑 모세혈관이랑 어차피 뒤에서 한꺼번에 다 봐야 되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봅시다. 자, 폐는 호흡계죠. 그래서 우리한테 뭘 주냐면 여기서 숨을 쉬어서 산소를 받아와. 그래서 우리 피를 통해서 여기가 순환계고 얘가 호흡계고 그래서 호흡계에서 산소를 받아서 순환계로 항상 거쳐야 된다 했으니까 산소를 줄 거예요. 그럼 산소를 받은 순환계는 온 몸에 있는 조직 세포한테 산소를 전달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조직 세포에서 이제 산소를 받고 막 세포 호흡을 하면서 뭐가 발생해? 노폐물인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죠. 그럼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을 거쳐서 심장한테 이산화탄소를 주게 됩니다. 조직 세포가. 그 다음에 이 심장이 다시 호흡계로 이산화탄소를 주면요. 호흡계가 숨을 내쉬면서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이게 몸밖이야, 몸밖. 근데 폐랑 모세혈관 사이에서는 기체 교환만 일어나잖아? 근데 모세혈관이랑 조직세포 사이에서는요, 여기서 소화계가 들어오게 되면은 소화계가 영양분을 모세혈관한테 주게 되고요. 그럼 이게 또 영양분이 조직세포로 넘어가게 돼서 조직세포는 영양분을 받고 또 조직세포에서 쌓인 노폐물이요. 모세혈관으로 가면 나중에 노폐물은 배설계를 통해서 나올 건데 이거는 나중에 통합적 작용에서 배우고 일단 영양분 노폐물까지만 써놓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요. 폐랑은 기체 교환만 일어나는데 모세혈관이랑 조직세포 사이에서는 기체 교환뿐만 아니라 물질인 영양분이랑 노폐물의 교환, 물질 교환도 일어난다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은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제 얘들아 이거랑 혈액의 순환이 어떻게 흐르는지만 알면은 순환계는 그냥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집중해서 보시면은요. 체순환은요. 얘는 혈액이랑요. 온몸의 조직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순환이에요. 그래서 혈액이랑 온몸 조직세포에서는 기체 교환도 일어나지만 뭐도 일어난다? 물질 교환도 같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름에서 보이듯이 폐순환은요. 혈액이랑 폐포, 폐의 세포라고 해서 폐포라고 합니다. 폐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얘는 폐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기체만 교환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밑에 그림부터 같이 먼저 보고 위에 빈칸 채울게요. 일단 폐에서 산소를 흡입을 해요. 폐에 있는 폐포에서 산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가 저장이 되고요. 이제 모세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온 다음에 온몸으로 공급이 되어야겠지. 그래서 이 루트를 보면은 일단 이 산소가 심장으로 들어가야 돼.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정맥을 통해서 들어가고요. 폐랑 연결된 정맥이니까 폐 정맥을 통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폐 정맥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가서 우리 들어오는 건 어디로 들어온다? 심방으로 들어온다. 근데 우심방, 좌심방 중에 폐순환은 좌심방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좌심방으로 들어오고요. 이 들어온 산소가 이제 온몸으로 나가야 되지. 그래서 나갈 때는 심실을 통해서 나가는데 이렇게 들어온 애가 심실, 좌심실을 통해서 나가게 되고 나갈 때 사용하는 루트는 우리가 동맥이라고 했으니까 이 동맥을 이용하겠죠. 근데 얘는 이제 온몸으로 순환을 해야 되는 거니까 폐가 아니라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갈 겁니다. 온몸으로 가는 대동맥이고요. 대동맥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가면은 다시 모세혈관을 통해서 온몸의 조직세포에 산소 전달이 되게 되고요. 자, 이제 조직세포가 산소를 받았어. 그러고 뭘 내보내야 돼요? CO2를 내보내는 거예요. 조직세포에서 CO2를 내보내면요. 일단 모세혈관을 통해서 내보내게 되고 이 모세혈관에서 이산화탄소랑 노폐물을 받아서 이제 심장으로 들어간 다음에 폐로 내보내야겠지. 그래서 심장으로 들어갈 거야. 들어가는 거는 정맥이라고 했고요. 온몸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얘는 대정맥을 통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대정맥을 통해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심장으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심장으로 들어오는 건 심방이고 얘는 우심방으로 들어와요. 우심방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장에서 나가서 호흡계로 배출을 해야 되니까 나갈 때는 심실이라고 했고 얘는 우심실을 통해서 나가서 나가는 루트는 항상 동맥이다. 근데 어디로 나간다? 폐로 나간다. 그래서 폐 동맥으로 나간다. 폐 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폐 동맥을 통하면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폐 그다음 코 해서 날숨으로
CO2 나간다 까지 이게 루트예요. 다시 한 번만 볼게 얘들아. 일단 쓰세요. 너무 중요해서 한 번만 더 볼게요. 폐에서 산소가 들어와. 근데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심장으로 일단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정맥을 통해서 들어간다 했으니까 폐에서 시작한 폐정맥을 통해서 들어오고 들어오는 건 심방이니까요. 좌심방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온몸으로 나가야 되니까 심장에서 나가기 위해서 좌심실을 거쳐서 나가는데 나갈 때 이름은 동맥이고 온몸으로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제 대동맥을 타고 갈 거예요. 그래서 대동맥을 타고 가면 모세혈관을 통해서 조직세포에 산소를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를 받은 애가 이제 조직세포에서 CO2를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데 이때 모세혈관에서 내보내게 되면은 또 심장을 통해서 폐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심장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는 거는 우리 정맥이라 했고 온몸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대정맥을 따라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 심방인데 우심방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로 나가야 돼. 심장에서 폐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심장에서 나가는 우심실에서 나가서 나가는 루트인 동맥 폐 쪽으로 나가야 돼서 폐동맥을 타고 나가면은 모세혈관에서 날숨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로 나간다. 그래서 이 순서를요, 여러분, 이 폐정맥인지 폐인지 대인지는 우리가 어디랑 가깝냐를 통해서 폐랑 가까우면 폐동맥, 폐정맥이고요. 온몸이랑 가까우면 대정맥, 대동맥이고요. 그래서 이 앞에는 어디랑 가깝냐를 통해서 알면 되고 우리가 심방, 심실은 무조건 순서가 방실입니다. 방실로 외우세요. 그래서 이제 위에 표를 한번 채워보면은요. 일단 산소를 우리한테 준대. 그럼 여기는 뭐예요? 폐, 포, 배포. 이산화탄소를 폐포로 방출하는 여기는 모세혈관. 그리고 산소랑 영양소를 받는 얘는 온몸의 조직세포고 온몸 조직세포에 영양소랑 산소 주는 애들이 모세혈관이겠다. 그래서 여기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자, 봅시다.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를 받았어. 그 다음에 폐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좌심방으로 들어오고요. 이제 온몸으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에서 나가야 돼. 그래서 나갈 때는 심실이니까 좌심실을 통해서 나가고 온몸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온몸은 대고 나가는 거 루트는 동맥입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온몸 조직세포에 산소를 공급해 주고요. 이산화탄소를 받았어. 이산화탄소를 받은 다음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럼 들어올 때는 루트는 정맥이라고 했고 온몸이랑 더 가까우니까 대정맥을 통해서 들어온 다음에요. 그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니까 일단 심방이고 좌심방 여기서 썼으니까 여긴 우심방이겠고 이제 얘가 폐로 나가야 돼. 심장에서 나가서 폐로 전달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나갈 때는 심실인데 우심실을 통해서 나가고 폐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심실이랑 연결되어 있는 동맥인데 폐에서 가까운 폐 동맥을 통해서 나간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폐포에서 여기 조직세포까지 갈 때는 산소가 운반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산소 농도가 높겠죠. 근데 우리 산소 농도가 높은 걸 뭐라고 한다 했었지 얘들아? 한 명만 제발. 오케이, 동맥혈이라고 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온몸 조직세포에서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운반한다 하는 거니까 얘는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더 많은 정맥혈이 됩니다. 그리고 심장은 여기에 있겠죠. 여기 심장, 여기 심장. 호흡계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그래서 방금까지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봤는데 이제 우리가 호흡계를 자세히 볼 거예요. 호흡계를 보면은 일단 사람 코가 이렇게 있고 들어오면은 목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목에서 들어와서 두 가지로 가지가 뻗어나가게 되고요. 여기에 폐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 두 가지로 뻗어나온 이후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공기주머니가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 들어와서 목구멍까지 들어온 다음에 여기 목구멍을 들어온 다음에 최초의 공기 통로를 기관이라고 하고요. 우리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 교육과정이 바뀌면서요. 숨관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관에서 이렇게 두 갈래로 뻗어나온 가지들을요. 기관지라고 하고요. 이 기관지를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순관가지, 가지로 뻗어나갔다 해서 순관에서 가지로 뻗어나간 순관가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폐가 있고요. 근데 폐가요. 다른 말로 허파라고도 해요. 허파. 이 허파에 엄청 이렇게 되어 있는 공기 주머니들을 폐세포처럼 생겼다, 폐세포다 해서 폐포라고 하고요.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허파에 꽈리를 들었다 해서 허파꽈리라고도 합니다. 이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아도 아 얘가 기관, 얘가 기관지, 얘가 폐포를 말하는구나 정도 아시면 되고요. 이 폐는요 또 이렇게 옆으로 늑막이라는 게 보호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 늑막이 있을 거고 여기에는 횡격막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보호를 해줄 거예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관이랑 기관지는 다 공기 이동 통로인데 얘가 만약에 그냥 쑥 이동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숨을 쉴 때 진짜 깨끗한 산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먼지도 다 같이 들어오잖아. 근데 먼지가 폐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끈끈한 점막이 기관이랑 기관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점막에 의해서 먼지랑 이물질이 제거가 되고 깨끗한 공기가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폐는 늑막이랑 횡격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했고 수많은 허파과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저 그림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어떻게 교환을 하냐, 기체 교환을 어떻게 하냐 봤더니 이 폐포, 공기주머니가 이렇게 막 엄청 많은데 이 공기주머니 하나, 이 하나를
빼서 더 확대해서 보면은요. 공기 주머니가 있고 혈액이 지나가는 모세혈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숨을 쉬었으면은 이 공기 주머니에는 당연히 산소가 많을 거고요. 혈액에는 이산화탄소가 더 많겠지. 그러면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가는 거를 확산이라고 하는데요. 농도가 짙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가는 건 너무 자연적으로 당연한 이치야, 얘들아.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몸에서 쓰는 에너지가 저번 시간에 ATP라고 했었죠. 얘는 에너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ATP를 사용하지 않고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기의 기체 교환은 확산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제 보면 여긴 O2가 많고 페퍼는 O2가 많고 혈관에는 이산화탄소가 많대. 그러면은 산소가 많은 페퍼에서 산소가 작은 혈관으로 O2가 이동을 하게 되겠고 혈관은 CO2가 많고 얘는 CO2가 작으니까 많은 데서 작은 데로 CO2가 이동을 하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얘네 이산화탄소랑 산소는 다 기체잖아요. 기체의 경우에는 농도랑 압력이 농도랑 압력이 같은 경향성을 띠어요. 그래서 농도가 커지면은 압력도 커져. 그래서 농도 차이라고도 설명을 하지만요. 분압 차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은 데에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 확산되는 현상에 따라 기체가 교환이 되고요. 기체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기체 교환의 종류는 외호흡이랑 내호흡이 있는데요. 외호흡은요, 폐포랑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이고, 내호흡은 모세혈관이랑 조직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이다. 그래서 폐포랑 모세혈관을 도는 거는 폐순환이라고 한다 했고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를 도는 거는 체순환이라고 한다 했으니까 외호흡은 폐순환, 내호흡은 체순환을 통해 일어난다. 그래서 혈액순환이랑 기체교환이 어떻게 일어나냐 보면은 아까 분압 차이에 의해서 일어난다 했었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모세혈관이고요. 여기도 모세혈관인데 자, 정맥혈을 따라서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왔어. 그래서 여기는 산소가 40이고 이산화탄소가 50이래. 그리고 폐포에는 산소가 100이고요. 이산화탄소가 40이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데에서 작은 데로 준다 했으니까 산소는 여기가 더 많아서 산소는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이산화탄소는요.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소를 얻어. 폐포에서 산소를 얻어서 산소가 얻어진 동맥혈을 따라서 쭉 가면은 지금 40에서 95로 산소를 얻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랑 얘 모세혈관은 다른 거야. 지금은 얘는 산소를 얻기 전이고 얘는 산소를 얻은 뒤니까요. 이때 모세혈관에서 산소는 95고요. 이산화탄소는 40이에요. 근데 조직세포의 산소는요 40이고요. 이산화탄소는 60 이상이래. 그러면 이때는 산소가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산소가 이동을 하게 되겠고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더 많으니까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런 분압 차이에 의해서 계속 산소랑 이산화탄소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산소 분압을 비교해 보면은 페포가 가장 산소가 분압이 높고요. 그 다음으로는 모세혈관이 그 다음으로 높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제일 작은 게 조직세포다. 그래서 산소는 어떻게 이동을 한다? 페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이동을 하고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가 이동을 한다. 그 다음 이산화탄소의 분압을 비교해 보면은요. 조직세포가 이산화탄소는 제일 높고요. 그 다음 모세혈관이 높고 그 다음에 페포가 가장 이산화탄소가 낮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모세혈관에서 페포로 이동을 한다. 뭐에 의해서? 기체의 분압 차이에 의해서. 이거는 자연적으로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ATP를 사용하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다. 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호흡기까지 끝났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5분만 쉬고 8시 5분에 다시 수업 시작할게요.